스마트폰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 수입을 왕창 챙겨가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으로 전체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미가 주식의 리션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마땅히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없어 그동안 해외 ETF나 펀드로만 투자하고 있었는데 올 4월에 미래에셋에서 글로벌 반도체 섹터 ETF가 나왔습니다. ETF 내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이슈는 있는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1위는 그래픽카드를 개발하는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사용되면서 핵 인싸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반도체 설계 1위 기업 ARM을 인수하려다 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위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란 빛, 소리, 온도 등의 자연 신호를 전자기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반도체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무수한 제품들의 아날로그 반도체가 쓰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매출의 66%가 아날로그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3위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입니다. 개인용 CPU 시장에서 AMD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고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 서버용 CPU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2조를 들여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위는 스마트폰에 CPU를 할 수 있는 AP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 퀄컴입니다. 퀄컴은 전세계 AP 반도체 시장 점유율 36%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 다수 특허를 갖고 있어 스마트폰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 수입을 왕창 챙겨가는 기업입니다. 5위는 통신용 반도체 시장에서 퀄컴과 1위를 다투는 기업 브로드컴입니다. 5G 통신의 핵심 부품인 RF 반도체를 포함한 통신 관련 반도체 생산이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이 중 20%가 애플발 매출입니다. 아이폰 한 개당 $10 정도의 브로드컴 통신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출의 66%가 반도체 장비에서 나옵니다. 노광 공정 장비를 제외한 반도체 전 공정의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7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입니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식각 공정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식각 공정이란 회로 패턴을 입힌 반도체 원판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입니다. 램 리서치 매출을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산호세에 있는 연구센터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으로 전체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램 리서치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75%를 한국산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8위는 슈퍼어리라고 불리며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ASML입니다.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5nm 이하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노광 공정이란 빛을 사용하여 반도체 원판에 회로 패턴을 그려주는 공정입니다. 한해 생산되는 EUV 노광 공정 장비 수가 4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타고 있으며 장비를 받는 데만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니콘, 캐논과 같은 일본 기업들도 노광 공정 장비를 생산했었지만 ASML의 경쟁력이 밀려 사업을 철수해왔고 현재 ASML이 노광 장비 생산 독점 기업이 되었습니다. 9위는 세계 2위 자동차 반도체 기업 NXP 반도체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서 안전 편의를 위한 전자장치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자동차 한 대당 평균 200개에서 400개가량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장착되는 여러가지 전자기기들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기술이 도입되면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NXP 반도체를 인수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10위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KLA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란 반도체 원판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회로 선폭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은 KLA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양분하고 있으며 KLA 점유율이 8대2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발전할수록 검사 장비의 중요성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2위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아날로그 반도체와 스마트폰에서 고음질 오디오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오디오 증폭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동종업계 기업 맥심을 인수하면서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의 1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강력한 경쟁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2위는 D램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참고로 작년 4분기 세계 D램 반도체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2%로 1위, SK하이닉스가 29.5%로 2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로 3위였습니다. 13위는 개인용 CPU에서 인텔의 유일한 라이벌 AMD입니다. 개인용 CPU 시장 점유율은 2020년 4분기 기준 AMD가 19%이며 인텔이 81%입니다. 아직 차이가 크지만 계속 AMD가 인텔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X의 신형 콘솔 게임기에 AMD의 CPU와 GPU가 탑재되면서 미친듯이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수단으로 그래픽 카드가 쓰이면서 AMD의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그래블 칩 분야의 강자인 자일링스를 약 39조에 인수하여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서버용 CPU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기업 TSMC입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반도체 위탁 제조인 파운드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TSMC의 생산을 맡기는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주문을 합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6%, 삼성전자가 18%, 대만의 UMC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7%, 중국 SMIC가 5%입니다. 앞으로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상당기간 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위는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기업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란 컴퓨터의 CPU 같은 연상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이를 사용하기 위한 메모리, 입출력 장치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대부분 전자기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매출의 53%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나옵니다. 끝으로 16위는 네트워크 반도체와 저장장치용 반도체 생산기업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B2B 사업을 해서인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기업입니다. 고객사로는 네트워크 반도체 관련 시스코, 삼성전자, 노키아가 있으며 저장장치용 반도체 관련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도시바 등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네트워크 반도체가 51%, 저장장치 반도체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상위 3% 비중의 종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본 기업이 많아 쉽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자료 조사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